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새롭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의 AS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23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가 11만 6,500원이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 이후부터 상승을 하다가 좀 배당락 일 이후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날씨 이슈도 그때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날씨가 네. 좀 아직 춥습니다. 네, 추워졌고 또 그래도 이제 얼마 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네. 네, 나아졌는데도 아직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다. 제가 이제 골프를 치지는 않기 때문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제 계절을 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네, 저는 좀 활동형은 아니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실적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다중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도 아실 거고 그래서 더 떨어질 가격은 없는 건 아실 텐데 차트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5일선상으로 주가를 어제 올려놓고 오늘 추가 십자봉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패턴 나오면 이제 한번 쏘겠다라고 신호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이제 주요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의 물량 외에도 기관 물량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물량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도 16% 가까이 돼요. 네, 보신 총 주식수 중에 100만 주 가까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시 기관 외국인 지분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입이 좋게 되냐 아니면 나쁘게 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은 빠졌었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기대를 받았었던 시점이 요 구간대예요. 12월 중후반부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거보다 많은 비중을 사주고 있어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 한 1000주, 아니면은 900주, 이 정도, 500주 정도를 더 많이 사는데 전체 거래량이 3만 주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네, 이런 몇천 주의 거래라는 것은. 거의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산된 순매수 수치가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좀 강력한 반등은 못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외국인이 중요한 종목인데 외국인이 기관보다 많이 사주고 있고 저점에서 사 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만 원에 대한 재돌파는 거의 유력시 되지 않을까 1월 중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계신다면 12만 원 돌파와 함께 이제 목표 주가 어차피 그 13만 원 이내 범위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골프존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다중바닥을 저점을 잡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갈 준비는 되어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나갔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12만 원 재돌파 1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겠습니다. 14일에 매수한 가온 미디어입니다. 3일에 좀 저점을 다지고 상승골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요. 이 가온 미디어는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렸었던. 네,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하고 있는 사업은 무리가 없어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됐건 아니면은 서비스 업종이 됐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가온미디어의 수혜는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차트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안정권이에요. 급등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알차게 이평선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작업.
5일선 탈환은 이미 3, 4일 전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22평 돌파 작업을 오늘 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일, 모레 거래일 사이에는 한 번 정도 22평 돌파가 나올 때 보통 급등 시도가 나오죠, 종목들이. 그런 시도로 8,000원 터치를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다면은 2주 안에 목표주가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워낙에 아까 전에 제프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변수가 많아요, 이번 주에. 오늘 야간에 파월 의장 연설에 이제 12일에 CPI인데 6.5%로 잡혀 있으니까 사실 7.1에서 6.5로 실제 수치가 7.1인데 6.5면 너무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점진 반등 분위기에서는 가온미디어가 정말 탄력받기가 좋은데, 빨리 탄력을 받아서 오르지 않으면 그런 어떤 악재가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주간이거든요. 고용지표에 조정을 안 받고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번 다운했다가 다시 올리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8,000원 돌파 시도 나올 걸로 좀 예측해보면서 그랬을 때 이제 목표 주가 달성,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급등락 이후로 차트가 안정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20일 돌파 후 2주 내로는 8,000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오늘 밤 발언과 CPI나 옵션 만기일까지 좀 체크해야 하는 변수를 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추가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일에 매수 들어간 선익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이죠. 오늘은 19,950원으로 종가 19,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이 선익시스템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이라고 있겠습니까? 네, 그냥 실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지켜봐야죠, 뭐죠. 보통 네. 이런 종목 갖고 계시면은 뭐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좀 답답해서 네. 그래도 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네. 장롱 주식? 네. 지금도 그런 주식이 많이 있죠? 네, 네,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다 시청자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어떤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너무 나만 그런 게 아닌가 쓸쓸해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재밌게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수평 지지대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직전 저점 18,000원, 꼬리 저점도 잘 지켜냈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유지하면서 다시 23,000원에 대한 재도전하는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온미디어하고 마찬가지로 미래지향 사업 영역을 좀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메타버스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직전 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선익시스템 들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대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23,000원도 재도전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면서 역시나 부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해주신 상한 김용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4일에 매수 들어간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가 2,530원이고요. 좀 오늘 이 중국 비자 중단 발급 이슈와 함께 좀 리오프닝 관련 조정 받았는데 티웨이 항공도 2%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목표 수익률이 15%인데 현재 지금 14.62예요. 정말 그 아래에서 간당간당하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말했어요. 애누리가 없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 제가 이제 아까 용덕 전문가님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좀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는 아니거든요. 비관론자 아니지만 목요일 날에 발표되어 있을 이제 CPI가 6.5는 너무 러프하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못 달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웨이항공, 특히나 이런 LCC 관련돼 가지고는 상승 요인 자체가 딱 두 가지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환율이 돼야지 항공 관련 종목들도 올라간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하락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목요일 때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6.5보다 6.5에서 목표치 맞추던 그보다 내려가면은 아주 좋겠지만 그쵸. 안 내려갈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할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어준 상태에서 오늘 저점을 깨줬지만 양봉 마감을 했고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면서 이제 저점을 안 깨주고 옆으로 좀 기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물 플레이를 했었을 때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 특히나 LCC 관련돼서는 그간 급등이 많이 나왔다 보니 단기적인 고점 형성이 될 수 있으며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있었던 분들에게는 오늘부터 좀 차익 실현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환율과 유가 자체가 반등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누리를 요청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네. 너무 아쉽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요일장 기준으로 CPI가 안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또 시간이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시고 좀 더 관망하셨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재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게 되면은 재진입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오늘 중국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이슈로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지만 이 환율과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이고요. 23일에 매수 들어갔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고가 수익률을 12% 달성하긴 했는데 네. 이 코리아 서키트 반도체 관련주. 단가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설명을 했었을 때도 네. 이런 말 했었습니다. 반도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쌉니다. 너무 싸다라는 거는 사야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주식 플레이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CES라든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특히 디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미 치킨 게임에서 이겼다 보니까 공급적인 부분들을 통제한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없을 수 있으니까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동일과 비슷한 업종으로 봤을 때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 흐름 자체가 많이 나왔어요. 코리아 서키트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목표 수익률 15%는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들고 오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만약에 반도체 섹터를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한다. 웬만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싸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 번 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 들어간 만큼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제프 전문가와 AS 가져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제프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